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퀸튼 신들러의 시간 관리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책은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시간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들 생각하고들 사시잖아요. 그 속에서 여기에서 몇 가지 팁을 얻어서 조금 생활의 패턴을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 책을 읽고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책상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남녀노소, 빈부, 비천의 구별 없이 가장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의 시간을 오늘 사용할 수도 없고 어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당신의 인생은 오로지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네, 라고 하면서 세상에는 참 귀중한 이 24시간을 20시간밖에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25시간이나 26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저도 24시간이지만 30시간처럼 쓰려고, 되게 좀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잔뜩 있는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책도 읽어야겠고, 음악도 들어야겠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자, 이런데 이런 불만을 늘어놓은 적은 없는가? 시간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덮어놓고 마음만 초조하게 공연히 조바심을 낸 적은 없는가?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겠다. 뭐 이런 긴장감과 압박감. 네, 참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죠. 하루는, 할게요. 하루는 1440분이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24시간으로 시작한다. 즉, 하루는 24시간 자산 가운데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찾아 쓰는 은행과도 같다. 주어진 시간에는 한정이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당신의 자유다. 우리는 모두 하루 1440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시간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사들일 수는 없다. 또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조금밖에 배당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없다. 이 작가 아놀드 베네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추구한 적이 있다. 돈은 시간에 비하면 훨씬 손에 넣기 쉬운 것이다. 돈이 시간에 비하면 손에 넣기 쉬운 것이래요. 일정한 수입으로 이리저리 지출하는데 모자라면 좀 더 일하면서 벌면 된다. 또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벌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을 할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 매우 일정하고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세계에서는 부유한 규적이라는 것이 없다. 당신은 그 매우 귀중한 어, 일용품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 할당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와 함께 시간은 마음대로 빌려올 수도 없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쓸 수 있을 뿐만 쓸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은 내일이라는 날을 오늘 쓸 수는 없다. 내일은 내일을 위해 남겨져 있는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올 시간을 지금 쓸 수도 없다. 이 또한 시간까지 특별히 소중하게 간직해 놓은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처럼 다채롭고 재미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시대는 없다. 시간과 여유만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행, 연애, 독해, 정원 가꾸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여행.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얻고 취미를 넓히고 교양을 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자극을 얻기 위한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의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24시간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간은 분초가 모여서 되는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쓸데없는 하찮은 일을 빼버려라. 시간이 걸릴 만한 귀찮은 일은 뒤로 돌리도록 하고 간단한 일부터 재빠르고 요령 있게 시작해라.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터득해라. 네, 그래서 저도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좀 하는 편이 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어, 발 마사지기 하면서 책을 읽고 지금 줌을 막 하고 있고요. 대부분요 동시에 두세 가지를 뭐 요리하면서 책을 읽는다라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면서 뭐 운동
달린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안마를 하면서 어, 지금 유튜브를 본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좀 다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아침을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과를 줄여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 살든지 하루 생활을 시작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즉, 눈을 뜨는 일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공장에서나 상점에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과 만나 기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가. 하루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일들은 모두 아침 생활을 시작하는 방법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요 문장이 저는 와닿아서 잠에서 깨나면 바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서 뒹굴뒹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이 문장을 접하고 웬만하면 잠에서 깼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오는 편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습관을 붙여라. 나는 맨 먼저 잠자리 속에서 그날 해야만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즐겁고 유쾌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만약 싫은 일이 맨 먼저 떠올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는 경우라도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오늘 해야만 되는 일을 생각하면 금방 일어나고 싶은 의욕과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는 습관을 붙여라. 그리고 음악으로 시작하는 아침도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해라라는 말도 있고요. 새벽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 하루를 보다 길게 쓰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밤의 시간을 두서너 시간 가량 이용하는 일이다. 네, 저도 이제 이게 공감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밤에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 아침을 좀 다르게 써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옷차림. 옷차림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옷차림 할 때는 우선 맨 먼저 처음에 입을 옷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옷에 맞는 셔츠 뭐 여러 가지 뭐 양말 구두 여러 가지 결정하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옷을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옷에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옷을 미리 이제 DP를 해두는 편입니다. 하루 전에 내일 일어나서 이거 입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옷에 되게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 이 옷 너무 안 어울려. 다시 다른 거 입고.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도 미리 정해둡니다. 그래서 신발도 가끔 이렇게 안 맞는다 막 이러면서 시간을 좀 쓰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옷에서 시간 쓰게 하는 옷은 저는 옷을 버린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옷을 뺍니다. 한번 입어서 아 이건 별로야라고 벗는 옷이 있는데 그거는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옷을 입었다가 한번 벗었다. 망설이게 하는 옷은 저는 옷장에서 과감하게 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쓰는 그러니까 옷을 사는데 돈까지 썼는데 그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시간까지 쓰게 하기 때문에 돈 아까워서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어, 돈과 시간을 두 개나 뺏어가기 때문에 옷을 고르는데 망설이거나 벗었다 입었다 하는 옷을 과감하게 저는 좀 빼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옷들은, 그러니까 옷을 정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옷차림이 단정하기로 유명한 로날드 코르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단한 방법으로 아침에 옷차림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옷들은 짙은 색에서 옅은 색 순서대로 늘어놓고 바지도 그에 이어서 그런 식으로 배열해서 걸어둔다. 그 한 벌을 꺼내면 다시 걸을 때까지 양복거리는 그대로 둔다. 이제 여러 가지 옷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옷을 이제 매일 다르게 입으려고 좀 하죠. 그래서 옷을 최근에 입은 것을 오른쪽에 좀 DP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입고 벗을 때는 항상 오른쪽에 DP하고 안 입었던 옷은 대부분 왼쪽에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늘 중복되게 입지 않으려고 좀 하는 편이고요. 옷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네, 역시 제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것 중에서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거의 시간을 절약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일의 단순화를 시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의 단순화. 어, 매일 하는 일의 순서를 연구해라. 필요한 도구나 설비는 갖춰져 있는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사용한 도구들을 치웠는가?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천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이거입니다. 정리하고 있는가. 정리하고 있는가. 정리하지 않음으로 내 시간을 10배 이상 소모되는 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찾는 것 때문에 시간을 쓰고요. 제자리에 물건이 들어있지 않아서 빌리고 그 시간, 그리고 문제는 그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뭘 찾으러 왔는지 또 까먹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일단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 주변 정리해라. 버릴 거 버리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저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책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달라진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되게 책상이 많은데 저희 라인은 쫙 고속도로 어딘 뚫려 있어요. 제자리 정리돼 있고 옆자리 정리돼 있고 김경화 자리 정리돼 있고 쫙 정리돼 있고 앞뒤로 보면 하죠. 근데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는 게 너무나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바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의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사실 한눈에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능률이 오르는 가장 좋은 시간이 있대요. 아침에 정말 총알같이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모든 일의 절반의 시간으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효과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나에게는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시간들이 그렇게 좋은 시간이고 나쁜 시간인지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디션을 올리는 방법.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을, 부차적인 일을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그날 맨 마지막으로 돌려도 되는 일,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제가 말했듯이 책상이나 살림살이나 작업대 등을 정리하는 일을 정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 계획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경이 나왔습니다. 안경. 좋은 안경은 시간을 절약한대요. 저 이거 좀 와닿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안경이 기스가 좀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벗기도 하고 눈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안경을 깨끗한데도 자꾸 닦으려고 하고 그래서 참 미루다가 네, 당장 가서 고쳤죠. 당신의 눈은 피로를 느끼거나 밤이면 과로를 느끼는 일은 없는가? 독서나 사무실의 기계에 관한 일을 할 때 또는 그 밖에 평소에 하는 일은 일상 일을 할 때 끊임없이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가? 현대에는 옛날에 비해 눈을 많이 혹사시키고 있다. 일할 때나 한가할 때나 또는 놀 때나 집안일을 할 때 그러하다. 피로, 비능률, 두통 따위는 대개 완전치 못한 시력의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80%가 가지는 알맞은 도수의 안경을 씀으로써 그 시력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경에 투자하다는 것에 인색하다. 시력 검사를 하는 시간 낭비나 경비나 안경값 따위는 다른 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인데도 그렇다. 눈이 나쁜 것은 인생의 행복에 대부분 희생하고 일을 해내는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한다. 당신은 스스로 시력 상태를 나쁘다고 결정해 버려서도 안 된다. 우선 안과 의사에게 의논해라. 그리고 도수가 많은 안경을 쓰거나 치료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연구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을 혹사시키지 마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눈을 혹사시키지 마라. 눈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기적소에 먹어두는 것도 되게 많이 네, 혹사시키지 않는 일이겠죠. 얘는 레오가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음, 자, 자,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라. 네, 계획을 세우고. 저 그래서 요거 생각해봤어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방학만 되면 그 탐구 생활에 이 생활계표를 그렇게 숙제로 많이 냈죠. 짜오고 짜서 발표하고 숙제하고. 근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 못지않게 저희가 시간 관리 좀 많이 해야 되는 또 세상이 됐죠.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냈을 때는 그것을 기록해 두도록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기억해 두려고 하는 꽤 많은 시간을 덜어준다. 그리고 쉬는 날을 이용해서 그 메모한 정리된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 절약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논리적으로 순서를 매겨 정돈해 주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에게 이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 것과 함께 그 배우자 것을 위해서도 실행표를 만드는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다. 이 방법은 보통이라면 배우자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일들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을 덜어줄 것이다. 네, 그래서 시간 정리대로 말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시간을 웬만하면 다 이제 기억하고 있고 이제 갈수록 조금 시간 또 다이어트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좀 많이 하려고, 웬만하면 생각나는 걸 이제 바로바로 메모를 하려고 하는 편이죠.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을 맨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야만 하는 순서에 따라 완성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두도록 해라. 우선 첫째로 힘든 일을 적어둔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그만두어라. 쓸데없이 잡다한 일은 뒤로 돌려라. 그런 일에 얽매여 있으면 같은 결과를 얻는데 두세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계획적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해라. 시간을 기록해라. 시간을 관리해라. 일체화해라. 우리 같은 사장, 리더는 이 세 가지 스텝을 밟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기초라고 합니다. 시간을 기록해라. 시간을 관리해라. 시간을 일체화해라. 네, 그래서 이 매 시간 15분씩 사용해서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 네, 걱정거리. 걱정거리는 현관 계단에서 버려라. 네. 이 말이 좀 와닿았네요.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소비를 컨트롤하는 것은 매우 배우는 일이다. 일정한 시간에는 일을 금고에 넣어두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책상을 떠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가정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일에 대해 어떻게 할까 궁리하지 않게 된 뒤로 하루에 1시간은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사무실에서 저녁 시간이 되면 오늘은 이 이상 아무것도 걱정거리에 시달리는 일은 없다는 듯 벽에 인력을 한 장 뜯어내 버린다.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튿날 아침에 신선한 시간까지 업무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걱정거리는 가장 큰 시간의 낭비자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어제의 실패나 고민에 대해 또는 내일 부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해 자신의 시간을 남용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라? 걱정거리는 문 앞에 현관 밖에 버리라고 합니다. 네, 좋네요. 버려야겠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즉시, 음, 즉시, 단순하게. 어, 나에게 있어서, 자, 여기 이 대통령 고문이었던 버나드 바르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 절약법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고 꽤 잘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는 불완전하게 일을 끝내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번의 일을 마지막까지 해내는 습관을 들인다면 사람과 시간과 정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의 여유의 저자 하이만 유다 이 샤하엘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시간 절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란 한 번에 한 가지를 계획하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일이다. 이것은 다만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완성할 때까지 자신의 정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네, 이제 이러면서 그 아이젠하워 이 대통령이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해요. 재빨리 행동하고 재빨리 명령하고 즉시 판단을 내린다. 또 언제나 그의 책상 위에는 그날 올라온 결제 서류가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다. 그는 이 편지 회답을 즉시 처리하고 지금 곧 처리해야 하는 이 일들은 단 하나라도 미루기를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은 1분 1초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뭔가를 즉시 처리하는 이 습관이 또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과는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해내라. 이제 요 말로 저는 좀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제 무슨 업무에 이런 것들이 업무의 이 진행에 있어서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늘 꼴찌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어차피 해야 될 일, 즉시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들. 우리는 모두 직장이나 가정에서 날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일정한 일과를 갖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는 시간의 전략을 배울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과를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쌓는다면 한층 더 흥미있는 창조적인 일에 정력을 집중할 수가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일상적인 일을 재빠르게 해내는 방법을 탐구하래요. 그리고 적어도 열흘 동안 그것을 해보래. 그렇게 하면 언젠가 그 효과가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습관이 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즉시. 네. 자,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20가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인생관이나 습관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완성하느냐에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모든 일에 부합된다. 여기에서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의지력을 단련했는가에 대해 실제적으로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게 좀 와닿았냐면 수다를 줄여라는 말이 좀 와닿았어요. 수다. 쓸데없이 수다가 너무 많다. 우리가 지나치게 수다를 떤다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그 일을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뒤 흔들어 어디론가 몰아내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말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되도록 침묵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또 한 가지 방법에는 무엇을 위해 말하는가를 미리 생각해두고 예정한 말을 다 끝냈으면 곧 그쳐버려야 한다. 네, 수다가 맞는 분들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간에 들뜬 기분을 누르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때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따로 시간을 낼 가치가 있을까? 반성해봐라. 이러한 반성을 하기 위해 소비되는 불과 2초 동안이라는 시간이 마침내 하루에 5분이나 10분, 심지어 15분이라는 쓸데없는 이야기나 말다툼의 시간을 절약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입에 빗장을 잠글 필요는 없지만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사교적인 수다는 당신의 정열을 소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네, 수다. 그러니까 수다도 있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좀 오지랖이 저도 이제 가끔 마음속에서 막 오지랖을 펼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남을 보기에 좀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죠. 그건 오지랖이야. 가만히 있어. 가지 마. 말하지 마. 너 A형 티내는 거야. 이러면서 B형 같은 모습으로 하려고 막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지 않는 물건은 치워버려라. 우리 주변을 산만하게 늘어놓는 일 시간 낭비다. 우리 주위에는 깨끗이 치워버려야 또 되는데 늘어놓는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욕의 습관에 잡혀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물건 때문에 오히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잡동사리에 목록을 만들어 보래요. 흠집이 나지 않은 상자나 종이나 끈 같은 것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당신도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없애버리면 마음도 개운해지고 시간도 절약되는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변 정리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력과 기억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독서력에 관계된 책은 되게 많이 있죠. 독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기술이다. 미국의 한 독서 클럽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5명 중에 3명이 1분에 겨우 250단어라는 느린 속도로 비능률적인 독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로 밝혀졌다. 이것은 정상적인 독서 능력의 겨우 20%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독서력을 증대시키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해라. 둘째, 읽을 책을 신중하게 선택해라. 셋째, 독서 속도를 빠르게 해라. 저는 여기서 이 독서의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여기서 나왔거든요. 좀 이게 좀 많이 인상 깊었어요. 여기에서 그 책을 읽을 때 몇 단어를 읽는지, 몇 글자를 읽는지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서, 좀 특이하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왔다. 뉴욕의 한 독서 연구소에서는 독서 속도를 조사할 때 첫 번째로 문제 삼는 것은 시력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안경을 쓰면 시력은 해결된다. 눈은 6개의 예민한 근육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그 근육은 눈이 책의 글자를 볼 때 멈추었다가 응시했다가 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맡아본다. 당신의 눈이 한번 들여다보는 사이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의 수요가 독서 속도이고 그 눈에 비춰진 것이 뇌에 전달되어 해석되는 것이다. 느린 독서가는 1분에 150단어 또는 그 이하를 읽는다. 보통 독서가는 250단어, 대단히 빠른 독서가는 700단어를 읽는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은 1분에 1000단어 또는 1800단어라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다. 빨리 읽는 일은 눈에 해롭지 않다. 도중에 멈췄다가 다시 읽고 철저하게 속도를 맞춰서 읽으면 오히려 눈의 피로를 막는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새로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빠르게 읽으면 눈에 피로를 주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빨리 읽는 일은 눈에 해롭지 않대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독서 계획은 우선 조용하고 방해받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일부터 시작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을 하나 읽는데 이렇게 6개의 근육에, 눈의 근육이 막 읽어간다는, 네,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 관리 나와요. 몸 관리. 네.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영 간부는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몸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가다라고 말한다. 경영 간부는 경영 간부로서의 생활 패턴이 영양 부족, 소화불량, 만성병, 육체적 장애, 신경장애,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면서 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휴식을 취하고 운동 계획을 하고 맞는 식사를 하고 적당한 수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몸 관리를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이고 요즘에 이제 매일 그 10km 라이드 꼭 채우고 있고요. 늘 발 마사지 한 10분짜리 한 5세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세라젬에 이 척추 안마기가 들어와서 15분짜리 한 3세트 또는 5세트 막 하고 있거든요. 좀 제 몸 관리가 시간 관리이자 경제력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네, 몸 관리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의 중요성도 말하면서 대화. 우리는 늘 이런 거를 훈련받았죠. 식사 중에 대화 금지, 뭐 이런 거. 지각하다라는 말이 여기 와닿았어요. 말하는 것과 지각하는 것. 자,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에만 들린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각한다는 것이다. 듣기만 위해서는 2개 귀만 있으면 되겠지만 지각하는 데는 귀만으로 불충분하고 귀도 마음도 머리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각이 아닙니다. 감각을 통해 얻는 지식을 깨닫는 걸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지각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좀 지각하다라는 말, 좀 요 문장이 좀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각함으로써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라.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항에 관련해 지시하고 있을 때는 메모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실제가 아닌 거에 메시지 신경 쓰지 말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끝낸 후에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주저하지 말고 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지각하다와 연관된 그, 네, 뒷문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의. 네, 여기 저희가 회의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봤어요.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이벤트로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회의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생각해보죠. 제가 회의할 때 아니면 윗분이 회의할 때 생각해보는데, 회의병을 없애는 게 있대요. 첫 번째는 회의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라. 그리고 회의가
스케줄대로 종료되도록 해서 시간에 맞게 설정하라는 거, 이거 좀 저도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그냥 교체해라. 네. 그리고 의제에 관계된 파일을 항상 준비해라. 네. 그리고 때로는 서서도 회의를 해라. 이런 말들이 요즘에 저도 이제 사무실에 일할 때 좀 많이 패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지각하면 지각자 명단이 올라오고요. 뭐 지각비 5,000원. 뭐 이래서 제가 지각비를 모으는 총무인데 엄청 많이 돈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 출석자. 그러니까 좀 이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제가 여기서 좀 인상 깊게 저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회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회의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 정말 지각 관리라거나 회의를 좀 원활한, 좀 즐거운 회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저도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얘네들이 되게 어슬렁거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라고 하는 그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예, 이것도 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리더가 이걸 이끌어가는데 정확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면 누가 그 이끌림이 따르면서 그 다음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참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좀 요 문장도 좀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시간을 낭비하기 위한 없애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부여하는 것. 네, 저도 요즘에는 이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되게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기부여, 뭐 회의든 여러 가지든 그래서 동기부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 저는 기세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산 위에서 공이 비탈진 곳에서 굴러갈 때 그것을 저는 기세라고 보고 정말 천군만마 같은 그 기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일이 진행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좀 나겠죠. 네, 오늘 제가 맡은 이 퀸튼 신들러의 시간 관리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네, 책 리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